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김진구 병원장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릎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상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전문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신체를 격렬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 중 손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집중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안정성을 주는 인대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속에서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처럼 있는 인대인데 무릎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두 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위쪽 뼈, 대퇴골에 대해서 아래쪽 뼈, 경골이 앞쪽으로 밀리는 것과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무릎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가장 흔한 무릎 부상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는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약 3만 명 정도 손상이 발생하며 손상의 70% 이상이 스포츠와 관련해 발생할 정도로 주로 스포츠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축구, 농구, 스키 등의 무릎의 축이 회전되는 동작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많은 스포츠에서 주로 발생하죠. 전방십자인대는 정강이에 앞으로 향하는 힘이 가해지거나 비틀리는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 다치게 되는데 끊어질 때 뚝 하는 소리를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단독으로 다치기도 하지만 전방십자인대가 비틀어지면서 손상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는다면 그때 내측 축부인대라든지 안에 내측이나 외측 반어상 연골, 관절 연골 등의 동반 손상을 입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직후에는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과 부종, 붓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통증 가라앉고 붓기도 가라앉아서 걷는데 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인지 그냥 단순한 무릎 부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냉찜질이나 마사지 등의 방법으로 자가 치료하면서 그냥 방치되고 또다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인대 손상이 호전되기 어렵고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2차적으로 무릎이 계속 불안정하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반어상 연골이 다시 파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성의 정도, 환자의 나이, 환자가 어느 정도 활동을 원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에 따라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에 느끼는 증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더라도 전혀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심한 통증, 불편감, 불안정, 걷는 데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의 판별은 전방십자인대 부상 후 3, 4주의 재활 운동을 마친 후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고 근력 측정, 불안정성 측정, 일상생활로의 복귀 정도를 측정해서 무릎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불안정성이 없으며 환자의 활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상된 인대를 회복하게 하는 목적보다는
통증을 완화해주고 무릎을 보호하는 선의 치료입니다. 만약 불안정성이 심하거나 나이가 젊은 분 혹은 왕성한 활동 및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수술 쪽 치료를 시행해서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통증이 없어지기 전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 통증이 가중되고 수술 이후에 빠른 조기 재활을 오히려 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증 없이 구부려지고 펴는 자세가 잘 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재활교육으로 재활의 전 과정을 이해한 후에 즉 부상을 당하고 최소 3, 4주가 지난 후에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수술 시기는 부상 후에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비정상적인 상태로 환자분들이 적응하게 돼서 약간 이렇게 비틀면서 거는 보행을 하게 되고 보폭이 작아지고 근력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수술 후 회복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또한 손상된 상태에서 활동을 지속하면 반월상 연골의 동반 손상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은 조금 늦게 준비를 해서 하되 3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괜찮을지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하셔도 됩니다. 이 수술의 목표는 환자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 많은 피가 뼈에서 나오는데 이 뼈에서 나오는 피는 조직 치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는 2, 3주 안에 좋은 양분을 다 쓰면서 흡수가 됩니다. 줄기세포가 조직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붓기가 생기면서 통증이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재활운동을 하시고 얼음찜질을 하시면서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기간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과 함께 근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이는 손상 후 빠른 치유를 방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실시하는 재활운동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연 선생님들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근력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